자, 저는 그 최근에 국민의힘 내부 분열이 있잖아요. 이게 제가 심상치 않게 보거든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도 저쪽에 지금 라임 옵티머스 취미에 뭐 등등의 공세 때문에 잘 안 보이는데 저쪽에서는 이미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경선준비위원회가 만들어진 거예요. 이제 경선준비위원장을 이제 임명하는 과정에서 논란이 생겼어요. 한 사람한테 시켰다가 다른 사람이 넘어가고 이런 상황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중에 이제 서울시장 후보 같은 경우는 김선동이라고 저기 서울 북쪽 거기에서 지금 당선된 분이 사무총장이었어. 김선동. 그리고 저 강원랜드 비리는 권성동이고. 그 사람이 사무총장이어서 김선동이. 예. 근데 지금 서울시장 나간다고 사무총장을 그만두는 상황. 엉망이네요. 그러니까 그 서울시장, 부산시장 이제 경선준비위원회에 김선동이 들어갔던 거야. 내가 선수로 뛸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심판들 모임에 들어가 있었던 논란 이런 거 되게 웃기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딱 눈치채고 또 김종인이 너 그러면 안 되지 라고 이제 브레이크를 걸고 그러니까 김선동은 네가 뭔데 내 앞길을 막니 하고 때려치우고 네. 참 잘 돌아가는 집안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여러 가지 구조가 있는데 하나는 제일 큰 거는 주호영하고 김종인과의 갈등일 거예요. 주호영 입장에서 우리가 이간질 한번 해볼까요? 지가 뭔데 원내 대책 이런 것들에서 간섭을 해. 우리는 상임위원장 지금 7개 가져오고 싶어 하는데 지가 뭔데 노인네가 왜 그걸 못 가져오게 해? 지가 뭔데? 잠룡. 김종인은 잠룡하니까 잠룡. 아 잠룡이라서 그런다고. 네, 그렇죠. 그 그러니까 주호영 입장에서는 가짜는 거고. 그러니까 어르신 예예 하면서 밖에 나가면 엄청 욕하고 다니는 거야. 예. 저 노인이 이상하다고. 그런 느낌이잖아요. 저는 지금 국민의힘 보면서 그러니까 진짜 심각한 원인 하나만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초선 의원들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역대 그러니까 뭐 새누리당류당에 이제 시작됐던 신한국당부터 시작해서 그 과거에 전두환부터 시작했던 그 똘마니들이 기본적으로 국회가 새로 이제 열리면 새로 이렇게 국회의원이 선출되면 제일 먼저 했던 게 초선 의원들이 어떤 이름으로든 모임을 만들어요. 뭐 혁신이든 무슨 뭐 개혁이든 어떤 뭐 이름을 붙여서라도 초선 모임을 만들어가지고 그 초선들이 굉장히 개혁적인 요구를 합니다. 당 개혁에 대해서. 근데 이번 21대 국회에서 처음으로 그런 게 없어. 초선 의원들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김종인 눈치를 가장 적극적으로 보고 있는 게 초선 의원들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당이 돌아갈 리가 있습니까? 초선 의원들이 좀 개념 없는 소리도 하고, 그러니까 너무 좀 많이 나간 섣부른 이야기도 하고, 정말 이게 저 국민의힘의 정체성하고 좀 의심스러운 정도의 좀 개혁적인 이야기도 하고 해야지 김종인이 그건 너무 나갔으니까 좀 조정하자. 라고 하면서 중진이 끼어들고 이렇게 조율을 해주고 하는 그런 방향으로 전개가 돼야 되는데 초선이 아무 말도 안 하니까 김종인이 하자는 대로 그냥 가는 거예요, 다들. 이게 이렇게 생각해. 김종인이 처음에 막 광주 가서 무릎 꿇고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러면서 어느 정도 바뀌었다고 보지만 지지율 연결이 안 돼. 그래서 막 추미애 장관이나 뭐 북한 뭐 원로 공무원 이런 건으로 막 흔들어 댔어. 명절 지나도록. 근데 지지율이 안 올라. 근데 사실은 우리 같은 사람들이 분석을 해보면 김종인이 못해서라기보다는 사실은 국회의원들 얘네들 때문에 지지율이 안 오르는 거예요. 근데 지들 때문에 지지율이 안 오르는 거를 김종인한테 왜 지지율이 안 올라요? 당신은 책임이 없어요. 요런 방식으로 책임을 더 씌우는 거라고 생각해. 김종인 혼자 뛰어서 되는 게 아니라 아까 말한 초재선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당을 완전히 바꾸자. 예.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쇄신이 돼야 되는데 이미 국민의힘의 초선들은 초수진 같은 거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뭔가 막 새로운 느낌이 나는 애들이 있는 게 아니라 국회에 들어온 지 한 4, 5개월 지났더니 그 육선 느낌이 나는 거예요.
근데 지지율이 안 오른 이유가 걔네들 때문인데 이 걔네들이 김종인한테 우리 당 지지율 안 올랐으니까 당신 이제 효용성 끝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만 봐도 얼마나 이 개혁이 불가한 당인가.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당신이 뭔데? 근데 그 사람 들어왔다고 100일 기념으로 당 이름까지 바꿔버린 거 아니에요. 근데 이름을 아무리 국민의힘으로 바꿨다고 해도 있는 사람들이 다 그런 사람들이고 아까 초선 의원들이 목소리 안 내셨다고 했는데 그때 상임위 구성할 때인가 언젠가 이제 초선들이 단체로 나와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도 개혁적인 목소리라기보다는 굉장히 자기의 선배들과 비슷한 목소리를 크게 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가 봤을 때도 전혀 뭐 새롭다 이런 느낌도 들지도 않고 아까 여기 댓글에도 그래서 초선 의원이 있나요 거기에 그렇게 얘기해 주시는 분들도 계시는 그러니까 거예요. 이게 김종인이 정말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되나 그러니까 그 야비하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정말 이게 잔머리가 진짜 그 잔대가리 하나는 이제 끝내주는 것 같아요. 정말 자기가 정치적 영향력을 발휘하고 싶으면 이해찬 대표처럼 선언을 해야 돼요. 나 당 혁신하고 야인으로 돌아가겠다. 그 한마디면 끝나는 거예요. 아, 그러고 보니까 이해찬 그러면은 대표, 김종인 이야기를 누가 토를 답니까? 이해찬 대표 그립다 진짜. 근데 김종인은 그 이야기는 절대 안 해. 이 잠정이시니까. 혁신이 끝나고 나서 자기가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아무 말도 안 하고 내 말대로 해라. 근데 하는 그 한 발짝 한 발짝을 보면 뭔가 집에 가서 샤워하고 지 머리 쓰다듬는 듯한 이런 느낌이 들거든. 네. 근데 그 사람 말을 어떻게 믿냐고. 근데 그 사람의 목표는 뚜렷하기 때문에 그런 선언을 당연히 못하는 거죠. 한 150년 살아라 이씨. 근데 이제 그 조중동은 답답한 거야. 자신들이 그렇게 밀어줘도 지지율이 안 올라요. 그러니까 중앙일보가 급기야 여권 헛발질에도 힘 못 쓰는 국민의힘. 힘 못 쓰는 국민의힘. 라임 좋다. 힘 못 쓰는 국민의힘. 여권 헛발질이란 말도 나는 웃긴 거라고 생각해요. 뭘 얼마나 헛발질? 그 정도 논란 없는 정권이 있습니까? 여권이 지금 뭐 어떤 헛발질을 했는데? 여권의 헛발질이라는 프레임을 또 씌우고 싶은 그렇지, 거죠. 그렇지. 네. 여권 헛발질에도 힘 못 쓰는 국민의힘. 최근에 그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무슨 웹자보 같은 거 내놓을 때 국민의힘하고 가로 열고 당이라고 써요. 난 그래서 이런 종류의 당명을 좋아하지 않는 겁니다. 국민의힘이 바꾼 무슨 법. 그러면 사람들이 그 단어로만 보면 국민의힘으로 무슨 법을 바꿨다 이렇게 생각이 들잖아. 그러니까 가로 열고 당 이렇게 써줘야만 이런 이름 짓는 게 제일 나쁜 거야. 내가 제일 싫어하는 당 이름이 은행 이름이 우리은행이었어. 그래서 우리은행 거래도 안 하는데 실패한 당명이죠. 네. 네. 여권 헛발질에도 힘 못 쓰는 국민의힘 이렇게 되고요. 여기서 가만히 있지 않은 동네 누나, 야수의 동네 누나 이현주가 부산시장 출마한답니다. 예, 유명하죠. 어. 일찌감치 준비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난 속으로 생각했어. 부산시장은 어느 정도 포기할 수밖에 없겠구나. 솔직히 왜냐면 그 당시 지방선거 때 분위기는 아니잖아. 총선 지나면서. 근데 이현주가 경선을 통과해서 최종 후보가 되면 아싸 이렇게 가능성이 되는 거예요. 있겠다. 그러니까 저도 그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최종 후보로 부산시장 후보로 이현주가 최종적으로 출마를 하게 된다면 정말 적극 그렇게 되는 것도 괜찮겠다. 그러니까 부산 정서상 좀 그런 게 있습니다. 남자 중심으로 좀 있어가지고 이렇게 이현주가 잘한다 이쁘다는 하지만 장은 아니다. 뭐 이런 게 이제 부산 장감은 아니다. 장감은 아니다. 이런 이제 부산 정서가 있어가지고 이현주가 출마를 한다면 출마 자체로 의미가 있는 건데 민주당에 또 다른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 경선은요. 이런 게 있다. 유명한 사람. 그러니까 정책 실력 이런 거 아무 소용 없어. 유명한 사람이 가장 많이 먹히고 그리고 나오는 까라들이 있잖아요. 부산시장 했던 사람. 서병수 같은 사람 나오면 오히려 사람들이 신선한 맛이 떨어져가지고 또 제가 또 한다고? 그리고 실제로 지금 서병수는 현역 의원 됐죠. 현역 의원들은 나오기 힘들 거예요. 더군다나 의석수도 부족한데 현역 의원들이 또 껄떡거리면 욕합니다. 옆에서. 민주당도 마찬가지예요. 현역 의원들이 지금 뭐 서울시장이나 부산시장 나간다고 그러면 욕먹고 그러면 서병수 같은 사람들이 포기를 하고 이현주가 그중에 제일 유명하니까 간단히 말해서 그게 악명이든 뭐든 간에 제일 유명하니까 이현주가 만약에 부산시장 후보가 되면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그게 부산의 수준이에요. 이현주가 나오면 될 것 같네요. 경선 최종 후보로.
확실하게 밀어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그 시민들 사이에서 인기는 상당히 좋다고 합니다. 예, 여론조사를 해봐도 어른들이 되게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현주라는 사람에 대한 인지도나 평가 자체는 그 어르신들 사이에서 높을지 모르지만 실제로 선거판에 나와서 부산시장으로 어떠느냐라고 물어보는 건 또 다르거든요. 그렇지. 그런데 경선에서는 인기 투표 아닙니까, 경선은. 그러니까 이현주 우리 누나 참 열심히 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현주는 훌륭하신 남편이 있죠. 다른 바로 앞에 있는 선거운동하는 데서 깝죽거릴 정도의 멘탈을 가지신 진심으로 사랑하는 진중권 예, 같은 예, 예. 그런 남편이 계시지요. 예. 훌륭한 외조를 받으시면서 얼마나 보기 좋은 가족입니까? 서로 우애 좋고 서로 이렇게 돕고 살면.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계속 거기서 간판을 맡고 계시니까 이 지지율이 안 오르는 게 상당히 납득이 가지 않나요? 네, 작년에 왔던 각설이 죽지도 않고 또 왔네. 이것처럼 총선에 날려서 시원하다 했더니 언론에 스멀스멀 등장해요. 근데 있잖아요. 국회의원 하는 것과 저는 부산시장 하는 것은 다른 측면이라고 생각해요. 최소한 부산에 계시는 분들이 정치적 어그로를 통해서 유명해진 사람에 대해서 부산시정을 맡기면 부산시정이 좋아집니까?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저는 명백한 헛소문이라고 믿는 건데, 그 이현주 의원실에 그런 헛소문이 돌았어요. 막 이렇게 그 이현주 의원이 막 보좌진들 모아놓고 뭐 촛대를 발로 찼다 뭐 이런 식으로 막 말도 안 되는 헛소문이 돌았어요. 뭘 발로 차요? 촛대? 예, 정강이 뼈. 아. 예, 이런 헛소문이 있었습니다.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게? 조인트? 예. 존나 아픈데 그거. 네. 아씨 생각보다 아파. 내가 군합발로 이렇게 그 조인트 까이면 엄청 아픈데. 예. 이현주가 그랬다는 소문이 있는데 사실 아니겠지? 아니에요. 했네 했어. 예. 그런 스타일이라고. 나 진짜 군대도 안 갔다 온 사람들이 그런 군대식 문화 흉내내는 게 제일 싫어하거든요. 또 뭐 이렇게 퇴직한 직원들이 뭐 욕을 많이 들었다, 뭐 쌍욕을 들었다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 다 헛소문입니다. 그렇지. 우리 재밌게 하려고 영 쓴다 진짜. 어쨌건 우리 연줄이 원출이 광명에서 한참 광 팔다가 당선 안 될 것 같으니까 저쪽 당으로 건너가서 안철수에게 정치 생명을 걸었던 분이 아니십니까? 그러다가 어느 날 안철수도 배신하고 국민의힘 당시 자유한국당으로 기어 들어가셔놓고는 이제 광명을 포기하고 부산에 내려갔다가 결국에는 그 많은 사람 다 당선되는데 그중에 한두 명 떨어지는데 떨어지고 지금 부산시장 나오겠다고 나 진짜 나 어처구니가 없어. 그 9호선 역 중에 언주역이라고 있잖아요. 언주역. 예, 갈 때마다 생각이 납니다. 생각하지 마. 뭔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해. 정치인 중에 비호감은 어떤 거냐면요. 솔직히 말하면 저도 저쪽 정당의 사람 중에 그렇게 싫어하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이미지 때문에. 저쪽 당이니까 저렇게 이야기하나 보다 정도의 사람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나경원이나 이현주 같은 사람들은 정치를 어떻게 배웠는지 모르겠는데 극한의 비호감을 발산함으로써 자기 일부 지지자들한테는 잘한다 소리 들었지만 뭐 저 따위 것이 정치인이라고 하나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어떤 남의 혐오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가지고 정치 생명 연장하다가 다른 것도 아니고 이렇게 국회의원이 지역구라든지 이런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그러니까 서울을 이어서 제2의 도시가 부산 아닙니까? 거기에 시장하겠다고 기어 나오는 거는 진짜 아니라고 봐요. 근데 지금 부산시장 준비하는 저 국민의힘 쪽에 여러 자원들 중에 그러니까 이현주가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슈지만 뭐 장재원도 있고 그리고 동래구 지역구 의원을 했다가 불출마 선언을 했던 그 이름 까먹었는데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다 캠프 꾸려가지고 지금 다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동래구 지역구 의원은 제가 봤던 새누리당 유당 의원들 중에서는 정말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정치적 이슈가 붙으면 너무나 그러니까 박근혜에 가까운 소리를 해서 좀 답답한 건 있었지만 정치 이슈로 그러니까 정책 이슈로 붙잖아요. 상대할 사람이 없어요. 상임위에서. 그러니까 구청장에서 시작해가지고 국회의원을 하다 보니까 지역 이슈부터 국가 이슈까지 굉장히 디테일까지 강력하게 모든 조목조목 예산상의 금액까지 다 알고 머릿속에 집어넣은 상태에서 토론을 붙는데 장관도 국장도 아무도 상대를 못하는 거예요. 오늘 인터뷰했던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인터뷰했던 예. 이해식 의원이 그런 케이스예요. 강동구청장을 3선을 해. 그리고 컨텐츠가 막 충만해서 WHO로부터 상 받는 사람이야. 그런 사람이 국회의원 나와가지고 토론하는 거 보면은 누구한테 안 지는 컨텐츠가 있는 거야.
나 이현주가 그랬다는 소리 못 들어봤고요. 이현주는 그런 게 없다고 네, 저는 네, 알고 네. 있었는데 네. 제가 잘못 알고 있을 수도 있죠. 그리고 옛날 과거의 정이 남아있다면 친구한테 전화하세요. 언주 누나 출마 못하게 해라. 해가 망신하는 거야. 이제부터는 권력의 맛이 한번 들잖아요. 그럼 국회의원 선거, 시장 선거, 선거마다 다 나갑니다. 지금 걱정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형제끼리는 안 본다는 소리가 어, 있어가지고 어. 모르겠습니다. 가족만 우애가 좋고 남편하고만 우애가 좋고 형제끼리는 안 본다는 소리를 들은 것 같은데 확실하지 않아서 그런 사람이 정치랍니까? 네. 자기 가족도 못 챙기는 사람이 정치랍니까? 이 얘기를 장재원이 싫어합니다. 아, 진짜. 네. 자, 어쨌건 부산시장이 의외로 좀 재밌게 갈 수도 있겠다. 이현주가 지금 확실하게 출마 의사를 밝히고 있고 본인 깐에는 자기가 가장 인기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런 캐릭터는. 그것이 우리한테는 기회죠. 알겠습니다. 이현주 씨, 화이팅. 고마워요. 땡큐.